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발피 케닌제는부르크 박사와 일레인 M. 레이번 박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산 학습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대의 디지털 학습 시스템이 개인정보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습이 주로 교실이나 정해진 교육기관 내부에서만 이뤄졌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접근성을 얻는 대가로 시스템은 사용자의 학습 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각종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덕분에 맞춤형 학습 추천과 개인화된 학습 경로 등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 수집은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거나 불투명한 수집 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학습 기록이나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 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많은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을 꺼릴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분산학습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채택되기 어렵게 되고 평생학습이나 대규모 학습 혁신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의 여러 온라인 서비스처럼 단순히 사후적인 개인정보 설정 옵션을 제공하고 복잡한 프라이버시 공제에 의존하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Privacy by Design 철학을 채택해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또 사용자들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나 우려 수준이 다르므로 사용자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User Tailored Privacy, 접근이 이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우려나 행동 양식을 모델링해 각자에게 적절한 보호 설정을 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으로 조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학습 시스템이 수집하는 데이터도 매우 다양합니다. 학습자의 실행 활동 문제 풀이, 로그온 시간, 시청한 학습 콘텐츠 등 역량 현재 숙달한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학습 맥락 장소, 주변 환경 등까지 포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모을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사용자 프로필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어 각각 다른 수준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합니다. 개발자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꼼꼼히 살펴 왜 수집하는지 어느 정도 정밀도로 관리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정보 관련 결정을 내리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위험과 이점을 비교하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즉,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얻을 장점을 인지하면서도 데이터 공개로 인한 위험이 과도하다 판단하면 서비스를 기피하거나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용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단서나 웹사이트의 평판에 끌려 휴리스틱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신뢰할 만한 증명이나 설명을 제공해 사용자 불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가진 학습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보호가 더 복잡해집니다. 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때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페메나 위즈니우스키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6가지 개인정보 관리 전략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감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제합니다. 개발자는 이것을 존중하고 사적인 내용까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함을 위해 소셜 공유를 활용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민감 정보 공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지도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완전히 익명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시스템은 여러 상호작용을 추적해야 해 완전 익명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가명 PS 유더나임이나 부분 익명화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다루면 재식별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서버 측에서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실제 신원과 묶어두기보다 필요시에만 식별 정보를 결합하고 그 외에는 가명 처리를 해두는 방식이 보안 사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학습자 본인에게 피드백으로 제공되는 정량적 자아, Quantified Self 개념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 진행 상황이나 성취를 가시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같은 곳에 민감 정보가 그대로 저장되면 분실이나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방어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데이터 공유 범위를 넓히면 학습 과정에서 공동체적 학습이나 연구 목적 등 다양한 이점이 생기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사용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동의 과정이 제대로 갖춰져야 믿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갖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신뢰 구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학습자가 공식적으로 데이터의 원시 정보를 소유하지만 특정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방식이 제한됩니다. 디지털 학습 시스템에서 흔히 쓰이는 프라이버시 공지는 대개 복잡한 법률적 텍스트로 작성돼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를 대신해 이해하기 쉬운 프라이버시 영향 라벨 같은 요약본을 도입하거나, 간단히 말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체감하도록 만화나 그림으로 제작된 설명서로 알기 쉽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아예 공지를 줄이고 기본 설정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필요시 선택 변경만 하게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돕는 프라이버시 넛지나 사용자 맞춤형 프라이버시 기법도 강조됩니다. 넛지는 미묘하게 사람들의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예컨대 기본 설정을 안전한 쪽으로 두거나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넛지가 모든 사용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 선택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을 잘 파악해 신중히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프라이버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행동을 모델링해 자동으로 초개인화된 알트라 퍼스널라이즈드 프라이버시 설정을 권장하는 방법인데, 이는 실무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큰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트 P. 케인자넨복 박사와 일레인 M. 레이본 박사는 디지털 학습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와 운영 전반에 반영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지적합니다. 기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적절한 접근성의 조합이 있어야 학습자가 시스템을 편안하게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셜 기능과 학습 모델링,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 공유까지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는 분산 학습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죠. 오늘 이야기가 분산 학습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